안녕하세요. 희망경제TV입니다. 지난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 내용 중에는 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가로지역 중 노후 및 불량 건축물에 밀집된 지역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근간이 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대규모 정비 사업의 지연, 중단, 구도심의 쇠퇴 등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유발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빈집법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법은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재개발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어 주민 동의율 80%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되면 바로 창립총회를 진행하여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시작하여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이 생략됩니다. 세 번째, 관리처분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별도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고 미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통합하여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받습니다. 다섯 번째, 행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 제19조 행위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법은 그러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어 지분 쪼개기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투기 과열 지구라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 도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 정비 사업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에서 토지 및 물건을 취득한 자는 최초 관리 처분 인가일부터 5년 이내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5년 재당첨 제한의 규정이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5년 재당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사업기간이 짧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데요. 먼저 구청에서 주민동의서 연번을 받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통상 2회 정도 시행합니다. 그리고 주민동의가 완료되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창립총회 이후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초기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고 협력업체로 시공사와 설계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심의 단계인데요. 먼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 조합원 분양통지 및 분양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계획인가는 먼저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처 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계획인가와 동시 진행으로 사업기간도 더욱 단축됩니다. 또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는 사업인가 이후 90일 이내에 하며 손실보상은 15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주 및 철거 단계입니다. 조합은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과 다르게 세입자 주거 이전비 및 영업권 보장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철거 방안 수립이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로 준공 및 입주 단계입니다. 준공 및 입주 단계에서는 착공 및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일반 분양이 30세대 미만일 경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분양 가상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분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아파트 준공이 되면 사용승인 검사, 준공 인가고 시, 사용승인 인가 증교부,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및 해산 단계인데요. 청산금 징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조합이 해산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가로주택 사업의 법 규정과 다른 사업보다 좋은 점, 사업 진행 절차를 알아보셨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 분쟁이 적고 절차상 사업 기간이 3에서 4년으로 아주 빠르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알차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 조합원 자격, 혜택 등 추가적인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